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더 젊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외국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클레어 맥켄지는 61살의 미국 보스턴 출신 은퇴 교사입니다.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던 클레어는 이제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외동딸 에밀리로부터 한국 방문 초대를 받게 됩니다. 에밀리는 3년 전 한국인 남성 김준호와 결혼해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와보세요. 준호와 저희 집에서 지내면 되니까 호텔비도 안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도 여기서 실컷 보여드릴게요. 에밀리의 설득에 클레어는 결국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클레어는 출국장에서 딸과 사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38살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젊어 보일 수가 있는 건지 클레어는 의아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유명하다는 한국 화장품 때문인가? 아니면 성형수술? 혹시 특별한 식습관 때문일까?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에밀리가 달려와 클레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클레어는 2달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더욱 생기 있고 어려 보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보다 피부톤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클레어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한 도로와 웅장한 빌딩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클레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임에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지요. 저기 엄마,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부터 서울 구경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시차 적응도 필요할 테니까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나저나 준호는 참 젊어 보이는구나. 내 나이보다 3살이나 많다고 했지? 믿기지가 않는걸?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준호를 만나면 항상 30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가 더 나이 많아 보인대요. 한국에 온 후로는 저도 전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튿날 클레어는 에밀리와 함께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색색의 천들과 온갖 식료품, 생활용품들이 즐비한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83살로 보이는 할머니. 가게 주인이 태블릿으로 결제를 받는 모습을 보고 클레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할머니 태블릿으로 결제를 받네? 내 또래 미국 친구들은 페이스북 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클레어가 감탄했습니다. 에밀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이 정말 발달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부터 쇼핑까지 다 하세요. 저 할머니도 카카오톡으로 손녀와 영상통화하고 밴드에서 친구들과 소통한다고 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에밀리는 클레어를 시장 안에 있는 작은 분식점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듯한 그 가게에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대부분 중년 이상의 손님들이었습니다. 클레어는 떡볶이와 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 노인들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클레어 또래의 친구들은 조용히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곳의 노인들은 큰 소리로 대화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클레어는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걸까? 정말 화장품이나 성형 때문일까? 생물학 교사였던 클레어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지요. 김치에 항산화 성분이 있다. 한국인의 스킨케어 루틴은 평균 8단계. 한국은 성형 천국. 클레어는 검색 결과를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에밀리가 자신의 한국인 친구 이현숙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현숙은 68살로
클레어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클레어는 이현숙과 차를 마시며 한국인의 젊음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현숙 씨는 특별한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현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전 평생 로션도 잘 안 발랐어요. 화장품은 특별한 날에만 조금 바르곤 했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스킨케어에 열심인 편도 아니랍니다. 클레어는 놀랐습니다. 이현숙의 대답은 자신의 가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성형수술이나 특별한 시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현숙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등산도 가고 손주들 돌보고 요즘은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어 앱을 다운받아서 매일 15분씩 공부하고 있답니다. 클레어는 이현숙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과 생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활기찬 일상이 그녀를 젊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클레어는 이현숙의 제안으로 서울의 한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문화교실에서는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영어 문장을 읽는 모습, 함께 웃으며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교실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 중에는 퇴직 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클레어는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정원을 가꾸는 정도의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하지만 여기 이 한국 어르신들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젊음은 피부가 아니라 눈빛과 뇌에서 시작되는 거야. 클레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딸 에밀리와 사위 준호가 왜 그렇게 젊어 보이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클레어는 사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로 일과 후에도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준호가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에게 새로운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75세인데도 인스타그램으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시고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세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문득 미국에 있는 남편 로버트가 생각났습니다. 은퇴 후 로버트는 하루 종일 뉴스 채널만 보며 지내고 있었지요.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여기 한국의 노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시간은 멈추는 게 아니라 뒤로 흐르기 시작하나 봐. 클레어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새로운 이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젊어 보이는 비결은 단순히 외모 관리가 아닌 활발한 정신활동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클레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고 젊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호의 어머니처럼. 70이 넘은 노인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광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클레어는 다음날 준호의 집무실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호는 주말에도 종종 일을 하는 편이었는데 에밀리에 따르면 그것은 일이라기보다는 취미에 가까웠습니다. 준호의 방에 들어선 클레어는 벽에 걸린 증명서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컴퓨터 공학 학위증뿐만 아니라 피아노 콩쿠르 입상 증명서, 그림 전시회 참가, 증명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클레어가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다른 분야를 배우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레어는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편안하게 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저도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클레어는 준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있는 남편 로버트와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로버트는 클레어보다 2살 많은 63살이었지만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은퇴 후 특별한 취미나 활동 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 잘 지내고 있어요? 클레어는 노트북 화면 속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평소와 같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배경에서는 뉴스 채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늘 똑같지 뭐. 집은 조용하고 날씨는 춥고. 당신은 어때? 한국은 어때? 로버트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클레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로버트, 우리 한국에 와서 잠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로버트는 화면을 통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한국에서 살자고? 당신 미쳤어? 우리 나이에 낯선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클레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로버트,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즐기면서 살아요. 그게 그들을 젊게 만드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아시아 사람들의 유전적 특성 아닐까? 당신도 알잖아. 그들은 원래 피부가 좋고. 로버트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젊음이 외모가 아니라 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젊음의 비결인 것 같아요. 로버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밀리가 화면에 나타나 할아버지가 된 로버트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한식도 많이 대접해드릴게요. 할머니랑 같이 와서 손녀도 자주 봐주세요. 에밀리의 밝은 미소에 로버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통화가 끝난 후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이곳에 온다면 어떨까? 그도 나처럼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클레어는 생각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아침, 클레어는 일찍 일어나 에밀리와 준호의 아파트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서울의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른이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도 경쾌한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레어는 문득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 도착했을 때보다 피부톤이 좋아진 것 같았고 눈에는 생기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주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클레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동안 특별한 화장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식이요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호기심을 충족시켰을 뿐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옷을 갈아입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아침 체조를 하는 어르신들 사이에 끼어 움직임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리듬을 찾아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한국 어르신들은 클레어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누군가는 물병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내 몸도 내 뇌도 다시 살아나고 있어.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레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인들이 젊어 보이는 비결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화장품이나 성형수술,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의 활력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 그들을 젊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클레어는 에밀리와 준호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너희가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젊어 보이는지. 왜 한국 사람들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지. 그건 바로 마음가짐이야.
클레어, 무슨 말이에요? 에밀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젊음이란 단순히 주름이 없는 피부나 탄력 있는 몸이 아니야. 그것은 마음의 상태,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오는 거야. 한국에서 나는 8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최신 기술을 익히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을 봤어.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해. 그게 바로 이들이 젊어 보이는 비결인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클레어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90이 넘으셨을 때까지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으셨어요.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쓴다고 항상 말씀하셨지요. 클레어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스페인어 수업을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강좌에도 등록할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버트도 함께 이 새로운 여정에 동참시키고 싶었습니다. 로버트에게 피아노를 다시 배워보라고 권해볼까? 클레어는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젊었을 때 피아노를 조금 배웠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포기했었습니다. 은퇴 후 그의 피아노는 거실 한쪽에서 장식품처럼 놓여 있기만 했지요. 에밀리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 보여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 기운을 잃지 마세요. 클레어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나도 알았으니까.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게 큰 깨달음을 줬어. 젊음은 머릿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움을 멈추지 않고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클레어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에밀리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로버트와 함께 올게. 그리고 좀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어도 배워볼 거야.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클레어는 지난 2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화장품이나 성형수술의 비밀을 찾으러 왔지만 대신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음의 진정한 비밀은 바로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 그리고 활기찬 정신에 있다는 것을. 클레어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뇌를 얼마나 말랑하게 사용하셨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해 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